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그 병원 미생물학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서 이어서 그 5장 감염과 감염증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멸균법, 소독법, 그다음에 화학요법에 간략한 정도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멸균과 소독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나가야 될 텐데, 멸균과 소독법에 종류들이 쭉 나올 거예요. 이번 챕터에서는. 그래서 멸균에는 이런 법이 있고 소독에는 이런 법이 있다. 그리고 각각의 멸균법에서는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고 각각의 소독법에는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는 걸 구분하셔갖고 이거는 꼭 외우셔갖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멸균과 소독의 차이점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멸균은 완전히 미생물, 아포까지 살균시키는 걸 멸균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병원성균, 비병원성균, 아포 등 모든 미생물을 사멸하는 것이 멸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멸균은 주사기, 수술기구, 봉합사, 수술재료 등의 고압증기 멸균법으로 완전히 미생물을 사멸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아포를 죽이냐 죽이지 않냐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아포가 뭐였죠? 세균이 자기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닐 때, 그러니까 자기가 자라기 힘든 환경일 때 휴면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포라고 했었잖아요. 이때 아포를 사멸시키지 않냐라는 게 큰 차이점이고요. 멸균에서는 아포까지 모두 사멸시키는 걸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멸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고압증기 멸균법으로 완전히 미생물을 사멸해야 된다. 그럼 고압증기 멸균법은 뭔지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고압증기 멸균법은 이따가 나옵니다.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독은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병원성 균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상물에 있는 미생물을 감소시켜서 불활성화시킴으로써 감염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만드는 것. 아포를 죽이는 게 전혀 아니고요. 아포는 죽이지 못합니다. 소독은. 그래서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까지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멸균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완전한 미균 상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게 소독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멸균은 당연히 주사기 멸균돼야 되지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 그리고 수술기구 당연히 수술할 때 수술기구 당연히 멸균돼야 되잖아요. 소독 같은 경우는 소독은 수술 부위의 피부, 창상 등을 이제 소독할 때 이때 하는 걸 소독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멸균에 대해서 이제 종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멸균은 화염멸균, 건열멸균, 고압증기멸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염멸균 소각법이라는 게 있는데 화열멸균 또는 소각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이건 뭐냐면 불로 인해서 어떤 불을 가해갖고 그 균을 없애는 것, 멸균시키는 것, 이게 화염멸균 또는 소각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스버너, 알코올 램프의 불꽃으로 멸균시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백금이 같은 거 예전에 배웠는데 그 첫 번째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백금이가 언제 많이 사용했냐면 그 미생물의 발견을 했을 때 어떤 미생물의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백금이로 딱 찍어요. 그런 다음에 그 글래스에다가 이제 백금이로 그 미생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찍은 거를 이렇게 묻혀요. 묻힌 다음에 미생물이 어떤 미생물의 형태를 발견하는 거, 그때 사용했던 게 백금이거든요. 백금이는 어떤 금속 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속 기구에 처음에는 미생물을 발견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을 발견해야 되잖아. 그럴 때 백금이는 아예 아포까지 모두 다 죽이는 아무것도 없는 멸균 상태로 될 때 이런 백금이 등을 멸균시킬 때 쓰이는 게 화염멸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불꽃으로 거기에 있는 균, 아포, 모든 미생물을 사멸하는 것. 이게 화염멸균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각법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병원에서 나오는 의료용 폐기물 있죠. 의료용 폐기물 같은 경우 다 소각시켜서 불태워 없애거든요. 이런 식으로 미생물에 의한 오염물을 소각시키는 게 소각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나오는 건열멸균법은 어떠한 건조한 열로 이용해서 멸균시키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건조 상태에서 가열하는 건열멸균법은 어떤
유리기구, 금속기구, 유리주사기, 주사바늘에 멸균을 일으킬 때 이 건열 멸균법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주로 160도씨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또는 180도씨로 가열을 한 다음에 자연 냉각시켜 갖고 건열 멸균을 시키는 게 이 건열 멸균법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나오는 고압증기 멸균법은 사실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고압증기 멸균은 2기압, 1기압 아니에요. 2기압에서 121도씨에서 15분에서 30분간 가열 증기 멸균시키는 게 고압 증기 멸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앞으로 포함한 대부분의 미생물은 다 살려야 되는 게 이 고압 증기 멸균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뭐 일부 바이러스라던가 프리온은 살면 변성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고압 증기 멸균법을 사용하는 건 뭐냐면 의류, 꺼즈, 붕대, 노말셀라인 이런 것들이 고압 증기 멸균법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유리기구, 금속기구, 유리주사기, 주사바늘 이런 건열 멸균법을 사용한다. 의류라던가 꺼즈라던가 붕대 같은 거는 고압 증기 멸균법을 사용한다라는 걸 좀 구분하셔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하열멸균 소각법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에 의한 병원 의료 폐기물 이런 것들을 소각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분하셔갖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그림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염이랑 건열 멸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아까 화염 멸균 같은 경우는 알코올 램프에 불꽃을 이용해서 멸균시키는 방법이라고 했죠. 소각은 불태워버리는 거, 화염 소각하는 거 그림으로 나와 있죠. 의료 폐기물 소각로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건열 멸균은 건열 멸균기에다가 건조한 열을 이용해서 멸균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염, 건열, 멸균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고압 증기 멸균법. 아까 얘기했다시피 2기압에서 약 121도씨에서 한 30분 정도 멸균하는 방법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2기압 되게 중요해요. 1기압에서는 어느 정도 멸균되지 않는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2기압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되어 있고요. 주로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붕대라던가 의류라던가 노말셀라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고압 증기 멸균기를 사용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고압 증기 멸균, 화염 멸균, 건열 멸균법은 다 온도가 어때요? 고압 증기 멸균법이 가장 낮긴 하지만 이것도 121도씨예요. 화염은 아예 온도를 잴 수가 없죠. 엄청 높겠죠. 그리고 건열 증기 멸균법도 아까 160에서 170도씨에서 시행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 온도가 높아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들을 멸균시킬 때 사용하는 게 고압증기 멸균기, 화염 멸균법, 건열 멸균법 이렇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고무 같은 거, 고무로 만들어진 것들 있잖아. 고무 제품이라던가 플라스틱 제품은 녹겠죠. 그럴 경우 그런 제품을 멸균시킬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우리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가스 멸균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여가멸균이랑 가스멸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가멸균도 마찬가지예요. 가열하면 변질되는 용액의 멸균에 이용할 때 여가멸균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용액 같은 거, 용액을 멸균에 이용할 때 가열하면 변질되는 용액의 멸균에 이용할 때 여가멸균기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여가멸균은 그냥 쉬워요. 여러분들 우리 이것도 챕터 1에서 바이러스의 발견을 했을 때 어떤 여과기를 이용해 갖고 세균이 들어있는 용액을 여과기에다가 부었을 때 그 여과기에는 세균이 걸러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용액은 당연히 무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발견하다 보니까 거기에 바이러스라는 어떤 새로운 미생물을 발견했었잖아. 이런 식으로 여과기를 이용하는 게 여과멸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의약품, 세포비약용 배지, 혈청, 당류, 용액, 항생제 등의 액체나 기체를 멸균시킬 때 사용하는 게 여과멸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셀룰로스 여과막, 주사기용 여과막 같은 거 보이죠? 그래서 주사기용 여과막 같은 경우는 이 여과막을 그 주사기에다가 꽂아갖고 그 주사 용액을 그 멸균시킬 때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세균은 제거되지만 바이러스는 여과막을 통해 통과하는 것이 좀 단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체를 이용한 필터, 어떤 필터를 사용함으로써 여과하는 것도 여과멸균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스멸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멸균 같은 경우는 좀 별표를 쳐놓으셔야 되는데, 가열하면 변성되는 고무 제품, 플라스틱 제품, 일회용 제품, 내시경, 수수재료 등의 멸균을 사용할 때 이제 가스멸균법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에틸렌 옥사이드, 포름알데히드의 가스 형태로 인해서 그 가스가 그 물질을 멸균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온가스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특히나 포름알데히드의 강한 가스는 아포까지 멸균시킨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가스 멸균에서 아까 중요하게 나왔던 것처럼 고무 제품, 플라스틱 제품 같은 거 열에 의해서 변성되는 제품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가 멸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액 같은 거, 그 용액 열을 가했을 때 변성되는 용액을 멸균시키는데 여과기를 사용하고, 가스 멸균은 고무 제품, 플라스틱 제품, 일회용 제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열하면 변성되는 제품을 가스를 이용해서 멸균시키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온가스는 폭발력이 강하여 90% CO2 또는 플루로카본이라는 어떤 화학물질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세균, 증기, 바이러스 등 모든 미생물의 효과적인 멸균 방법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게 멸균에 대한 좀 설명이었어요. 멸균의 종류는 보시면 아까 화염, 그다음에 건열,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고압 증기 멸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열에 의해서 좀 변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열에 변성이 가지 않는 어떤 것들을 멸균시킬 때는 이 세 가지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열에 의해서 변성이 되는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열에 의해 변성이 되는 물질, 특히나 뭐 고무 제품이나 플라스틱 제품 이런 것들을 멸균시킬 때는 가스멸균법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는 열에 의해 변성이 되는 용액 같은 거를 멸균시키려고 할 때는 여과멸균법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지만 여과기에서는 가장 큰 단점이 바이러스는 좀 통과될 수 있다라는 게 단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멸균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소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비소독과 소독약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자비소독은 열을 가해서 소독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주로 5에서 15분 또는 30분 동안 끓여서 소독하는 방법으로 미생물의 단백질을 변성시켜서 소독 효과를 얻는 거고요. 또 소독약을 이용하는 건 우리 알코올, 그 다음에 요오드, 뭐 페놀 이런 소독약을 이용해서 소독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 이것도 그 챕터 1에서 우리 미생물에 입문할 때 그 최초의 그 소독약 페놀을 이용해서 조셉 리스터라는 외과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이제 페놀을 이용해서 소독했다라는 게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페놀도 소독약 중에 하나이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이 소독제의 종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독제의 종류 첫 번째 알코올류, 알코올은 에탄올과 이소프로파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코올 특히나 이제 에탄올 중에서는 에탄올 70%가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을 할 때 당연히 100% 가장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에탄올은 70% 수용액에서 살균력이 가장 강하고 100%에서는 소독 효과가 저하된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아포 같은 경우는 살균력이 약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포는 제거하지 못한다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소프로파라놀은 에탄올보다는 살균력이 약간 강하고 휘발성이 작은 장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알코올 언제 많이 사용하나요? 병원 가면 주사 맞죠? 주사 맞기 전에 알코올 솜으로 부위 소독하죠. 그래서 보시면 알코올류는 체열, 주사 부위, 각종 침수적인 시술, 수술 시에 피부 소독에 많이 사용하고 어떤 치료 기구 등의 소독에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단시간에 살균하고 증발하여 잔류하지 않는 점 때문에 손, 피부, 의료기구, 카테터 등의 소독에 이용되고 있는 게 알코올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알코올을 인체 피부에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단시간에 살균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빠르게 증발해요. 그리고 잔류하지 않기 때문에 알코올류는 피부에 같은데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페놀을 인체에 전혀 사용하지 않거든요. 페놀이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이에요. 최초의 소독약 페놀을 사용한 조셉 리스터 같은 경우는 소독약이라는 걸 사용한 건 참 좋았지만 페놀이 인체에 유해하다라는 게 단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페놀이 나오죠. 페놀 2에서 5% 수용액은 기구, 손, 배설물의 소독에 사용하고 0.5%액은 혈청 백신 방부에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포 바이러스는 효과가 없다. 강력한 단백질 변석 작용에 의해 소독 효과를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은 대부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단백질을 변성시켜 갖고 소독 효과를 보는 게 페놀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오죠. 페놀은 쉽게 인체에 흡수돼요. 신경독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인체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사용해도 거의 %가 작죠. 보시면 아까 에타르는 70% 수용액을 사용했는데 페놀은 벌써 사용하는 게 2에서 5% 수용액이 기구, 손이나 배설물의 소독에 사용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농도는 훨씬 더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체에는. 보시면 크레졸도 1, 2% 수용액이에요. 아무튼 크로젤은 기구와 오물 및 실내 소독에 사용하고요. 3에서 5% 수용액은 객단, 분뇨 등의 소독제에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염소가스, 클로라민이는 염소화합물 소독법입니다. 그럼 염소가스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하수도, 수영장물의 소독에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도꼭지를 틀면 이제 물이 나오잖아요. 그거 다 염소 소독된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염소는 물속에서 치아염소산 이온을 방출하며 산이잖아. 그 산화작용에 의해서 소독 효과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균체 단백질을 변성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그게 소독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고요. 살균 농도는 미생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 살균은 5ppm 정도. 아포는 50에서 5000ppm 정도, 바이러스는 200ppm 정도로 그 농도가 이루어져야 살균 효과가 있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영장에서는 1ppm이 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염소 소독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값이 쌉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을 소독하려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수도꼭지에 나오는 물을 소독하려면 엄청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다 염소 소독한다 그랬잖아. 그 이유는 값이 싸기 때문이에요. 값이 싸고 소독력이 강한 장점이 있지만 독특한 냄새가 납니다. 염소의 농도가 조금만 높아도요. 염소의 농도가 조금만 높아도 역한 냄새가 좀 날 수 있어요. 이런 독특한 냄새가 나는 게 단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아 염수단 나트륨 같은 경우는 염소화합물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거는 결핵균의 경우 장시간 닿아 있지 않으면 살균할 수 없죠. 결핵균은 좀 살균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그 밖의 미생물을 모두 불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게 치아 염수단 나트륨 소독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클로라민 같은 경우는 1에서 2% 수용액으로 의료기구와 상처 소독 등에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 치아염수 나트륨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락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로 우리 화장실에 락스 같은 거 뿌리잖아요. 이게 치아용수나 나트륨으로 이루어진 소독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 요오드 화합물이에요. 요오드 화합물.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포비돈. 포비돈 요오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포비돈 요오 같은 경우는 상처 부위 소독, 피부 소독할 때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오죠. 정상 피부와 피부의 상처에 대해 효과적인 방부제이며 환경적 살균에 매우 유용한 게 요오드 화합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비돈 요오드 같은 경우는 주로 10% 용액을 많이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상, 화상, 창상의 살균 소독, 수술기구, 수술부에 살균한 소독하는데도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에탄올 같은 경우는 70% 에탄올, 그 다음에 요오드, 포비돈 요오드는 10% 용액을 사용하는 거, 뭐 이 정도 수준은 여러분 잘, 숫자 같은 건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멸균법, 수독법에 따른 각각의 종류별로 특징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알데히드류, 포르말데히드, 글루타알데히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르말데히드는 여러분들 의과대학에 가면은 장기 같은 거 이제 썩지 않도록 그 어떤 용액에 보관되어 있잖아요. 그 용액 자체가 포르말데히드 그 용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세균 압포에 대한 살균력을 가지는 살균제 포르말데히드, 글루타알데히드가 있으며 글루타알데히드가 그중에서 가장 살균력이 더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해서 포르말린은 포야수용액의 포르말린을 희석하여 의료기구 소독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뭐 또는 포르말데히드와 가망산 칼륨의 혼합액에서 방출되는 그 가스는 어떤 병실 소독에 이용되는 게 알데히드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로 그 그림을 잠깐 보시면 아까 장기를 이제 오랫동안 보존할 때 그 용액 자체가 알데히드류 그 용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이제 소독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독제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알코올류 있었고, 페놀류 있었고, 그다음 요오드 화합물 있었고, 염소 화합물 있었고, 알데히드류 같은 거 있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독약의 적용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계면활성제, 비누 같은 것도 소독약의 하나이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줄 보시면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소독약 농도와 소독 시간은 소독 효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소독약 농도는 일반적으로 높을수록 효과가 크지만 농도를 높게 하면 독성도 높아지고 비용도 들게 된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적절한 농도를 찾아갖고 아까 특히나 그 포비든 요오드 같은 건 10% 용액으로 피부 소독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뭐가 있었죠? 에탄올 같은 경우는 100% 용액보다는 70% 용액에서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했던 거 이런 식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시간은 길수록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10분 이상 작용시키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높은 온도에서 작용시키도록 한다라는 게 어떤 소독약의 적용 방법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가 멸균과 소독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멸균과 소독은 우리 책도 좀 자세히 잘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준 이 PPT 자료를 잘 이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구분되는 것들 좀 종류별로 구분하셔가지고 특징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로 감염증의 치료가 있습니다. 감염증의 치료는 화학요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항생제에 대해서 좀 배워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선 화학요법제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요법은 약물을 사용하여 병원 미생물의 감염에 의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방법이 화학요법이다 해서 주로 질병 치료할 때 많이 쓰이는 게 화학요법이다 해서 항생제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살균작용이란 정균작용이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면 살균작용은 말 그대로 미생물을 하는 것이고
살균 작용은 미생물이 증식하지 못해요. 그거 비가역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게 비가역적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생물의 비가역적이란 말은 뭐냐면 아예 미생물이 죽었기 때문에 증식하지 못하는 게 살균 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에 비해서 정균 작용은 뭐냐면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게 아니고요. 미생물의 발육과 증식을 저지하는 거예요. 미생물이 자라나는 것을 좀 저지시키고 또한 미생물이 늘어나는 걸 저지시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정균 작용은 미생물을 살균시키는 건 아니잖아. 죽이는 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정균 작용을 할 때 그 정균 작용하는 물질 있죠. 예를 들면 그 정균 작용에 해당하는 항생제가 있거든요. 그 항생제를 제거하면 다시 미생물은 증식할 수 있다라는 게 가역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살균은 아예 미생물을 완전히 죽이는 거기 때문에 비가역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학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학요법은 화학물질의 작용에 의해 병원 미생물을 죽이거나 발육을 저지하여 감염증을 치유하는 치료법이다 라고 되어 있고, 화학물질을 화학요법제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요법은 크게 살균작용과 정균작용이 있고, 살균작용은 미생물을 아예 죽이는 것이고, 정균작용은 미생물의 증식을 발육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우리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초록색은 어느 정도 그 미생물의 그 정균제를 이용해 갖고 박테리오스태틱 드럭이라는 건 정균을 시키는 항생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딱 끝나면은 다시 미생물이 증식되는 걸 그림을 그려주는 거 있고, 빨간색은 그 박테리사이달 드럭이라고 해서 살균 작용시키는 약물이거든요. 이런 거는 아예 살균을 시켰기 때문에 그 미생물이 아예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미생물이 아예 0으로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균 작용과 정균 작용의 좀 차이점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학요법제의 특징이라고 해서 우선 선택독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선택독성은 뭐냐면, 선택독성을 가졌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선택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은 미생물을 죽이고 감염증을 치유시키지만 사람의 정상세포에는 해를 주지 않고 어떤 다른 부작용도 일으키지 않는 게 선택독성을 가졌다. 그러니까 선택독성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 병원균을 죽이는 선택적인 효과만 가졌다라는 게 선택독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그 병원균, 미생물만 죽이고 우리 몸속에 있는 정상세포는 죽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 병원균을 선택을 할 수 있고 그걸로만 독성을 가진 게 선택독성이다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살균작용이랑 정균작용은 배웠죠. 살균작용은 세균을 사멸시키는 것, 정균작용은 균의 증식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균을 사멸시키는 그 항생제는 페니실린, 스트레토마이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정균작용의 효과를 보이는 항생제는 스트라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다라는 것도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균 스펙트럼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항균 스펙트럼이 넓다라는 건 뭐냐면 한 가지 균이 아니라 몇 가지 균을 다 죽일 수 있는 항생제가 있어. 그럴 경우는 이거는 항균 스펙트럼이 되게 넓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시면 원래 약물의 특징에 따라 효과를 보이는 범위를 항균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한 종류의 항균제는 보통 여러 종류의 세균의 효과가 있다. 세균뿐만 아니라 리케차, 클라미디아 등의 효과가 있는 약물을 항균 스펙트럼이 넓은 약물, 광역 스펙트럼의 약물이라고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균 스펙트럼에서 병원균을 죽일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는 게 항균 스펙트럼이고, 그게 넓으면 항균 스펙트럼이 넓구나 또는 광역 스펙트럼의 약물이구나 라는 걸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정의들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1시간 정도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을 멸균과 소독법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그 항생제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정의들,
단어의 정의들을 좀 배웠습니다. 구분하셔갖고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